반갑습니다. FAT 1급 제47회 최신 기출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홍수산은 통조림을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6기, 2021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기초정보관리 10점 나왔네요. 그 중에서 1번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하시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태홍수산은 업종 주 종목을 변경하고, 자, 잘못 읽었습니다. 업종 중 종목을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습니다. 자, 업종을 변경시키면은 정정 사유가 되지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셔서 변경 내용을 수정하시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시면 되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쭉 오셔서 회계 쪽에 자, 회사 등록입니다. 자, 그 중에서 회계 연도 잘 들어왔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아요. 권태웅. 주소도 그대로입니다. 강남대로 384-2번. 오케이. 자, 도소매. 여기가 틀렸습니다. 종목. 종목을 통조림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통조림 수정하시고요. 톡톡 2번 찍었어요. 통조림. 자,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사업장 세무서는 역삼. 밑에 보시면 여기가 역삼이죠. 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단에 주소지, 이거는 주소지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손 대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 국세 환급금이 은행이요. 물음표 눌러주셔가지고 국민은행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 지점은 강남 넣어주시면서 계좌번호 730225 빼기 88 빼기 115194 오케이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답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통조림으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자, 추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쭉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국민은행, 강남, 황급은행까지 넣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번.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유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태용수산은 사회보험의 회사 부담분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자, 매월 발생되는 지급거래에 대해서 계정 과목에 적유를 등록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오셔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보이시죠? 자, 여기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자, 오셔서 811번. 직접 여기다가 811 코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복리후생비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적유가 보이시는데 그 중에서도 대체 적유 저기 쭉 3, 4, 5 3개나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타 없이 3번 건강보험 회사 부담분 보통 예금 이체 지급 오케이. 4번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 보통 예금 이체 지급 5번 장기 요양보험 자, 회사 부담분 보통 예금 이체 지급 자,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나올 수 있겠죠? 태용수산은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차량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보험 기간 입력을 누락했대요. 자, 보험 기간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부분 있지요? 자, 이 부분에 다 등록까지는 해놓으셨나 봐요. 이렇게 해놨네요. 262 수 9750 하고서 쭉 내려가지고 자, 보시면은 그 중에서 보험 기간이 여기입니다. 2021 0301 2022 0301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지금 1년 기간으로 넣었는데 이것만 하시면 너무 간단한데요. 자, 원래는 뭐부터 하라 그러냐?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시기 전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8번 차량 운반구 딱커니 찍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 등록을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되는 건데 이미 다 해놨네요. 262 수 9750 그래서 2021년도 3월 1일자 취득 하고서 취득 신규일 때는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요. 방법 정액법 내용 연수 5년으로 해가지고 요거 먼저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셔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오셔서 요 코드 번호 넣고 차량 번호 넣고 쭉 넣어주시다가요. 이렇게 나중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등록되어 있던 거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는 건데 이미 지금 다 작성이 돼 있었고 맨 밑에 하단에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마무리가 잘 됐죠? 뭐 빠진 거 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3만원 초과거리 나왔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여러분들 보시면 3만원 초과했을 때는 이런 영수증 가져오시면은 증빙이 불비, 즉 제대로 된 영수증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산세 물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영수증 그러면은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자, 별도로 가산세 물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이런 영수증은 일반 이런 걸 무슨 영수증이라고 한다? 간이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가산세 2%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인정은 해주되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건데 지금 4만 5천 원을 쓰면서 이런 영수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일반 전표 오셔야 되겠죠? 일반 전표 오셔서 매장 입구에 비치할 향균 물티슈를 구입했어요. 현금으로다가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및 수치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날짜부터 쓰겠습니다. 날짜는 4월 1일자. 그렇게 하고 현금으로 그랬기 때문에 출금 전표 끊어주시면서 이런 것들은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830번 소모품비라고 해서 금액은 45,000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수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오셔갖고 이 부분에 오셔갖고 나 제대로 된 증빙 안 받았거든요 하고서 여기다가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2021년도 4월달 1일 날짜. 상호는 환한세상. 사장님 이름은 김규민 사장님입니다. 127-40-91758. 자, 사업장, 잠깐만요. 사업장입니다. 여기는 주소를 써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0길 한 칸 띄워서 7.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보이시죠? 자, 127 빼기 40 빼기 저 사업자 등록번호는 빼기 안 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서 넣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앞에 3자리, 뒤에 2자리, 그리고 나머지 5자리. 거래 금액은 45,000원. 구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구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면은 가산세 물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실직고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증빙 안 받았습니다. 대신에 비용 인정은 해주세요. 2% 가산세는 낼게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계정 코드는 830번 소모품비. 자, 적요는 항균 물티슈 넣어주시고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보시면은 이렇게 45,000원이 윗부분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다 X 표시 반드시 요 저장입니다. 여기를 잘 눌러가지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셔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분개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2번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자, 여기 구분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구분에 넣었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어쩝니까? 이거 점수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개했을 때 분개를 잘했을 때 점수를 4점을 준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틀리면 감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분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4월 20일자. 자, 수연유통 500만원, 맡기신 500만원. 벌써 요거 보시면은, 보통 예금 통장에 차변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맡기신 보통 예금 500 증가시켜 주시고요. 자, 500이 왜 증가했느냐? 외상대금 하고요. 외상대금 하고 상품 매출하기로 하고서 계약금,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분개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분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날짜 4월 20일자.
차변으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얼마가 500만 원이 왜 들어왔느냐? 외상으로 매출했던 거 대금 400만 원 받았고요. 자, 매출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 이런 착한 부채를 뭐라 그래요? 선수금 해서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이 왜 착한데요? 나중에 이 선수금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품 매출 이렇게 되겠죠. 상품 매출.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쓸게요.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선수금 100만 원 빼주셔야 됩니다. 대변에 있던 거 100만 원 빼주시고요.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든, 자, 해서 차변 쪽에 보통예금 통장에 400이 들어온다 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착한 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자, 보통예금의 통장 신한은행이다. 거래처 신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각각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수연, 밑에도 수연 해서 거래처 확실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일반전표 오셨어요. 4월달 20일 차변에, 자, 차변 먼저 넣어주셔도 되죠. 해서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거래처 꼭 넣어주셔야 되는 항목들 잊지 마시고요. 대변 쪽에 108번, 거래처는 수연. 자, 넣었습니다. 400.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엔터 때렸습니다. 259 선수금. 이때 더하기입니다. 이때 더하기. 자, 위에하고 똑같은 거래처가 나왔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한번 더하기 눌러주셔가지고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100만 원. 그래서 마무리되었어요. 자, 밑에 정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오, 서울사랑 상품권이네요. 만원짜리. 자,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생일인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월분 상품권, 자, 30장을 구입을 했어요. 한 장당 만원짜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회사는 상품권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자, 무슨 소리가 되겠습니까? 자, 일단 미리미리 구입을 해놨다는 거죠. 미리미리 구입을 해놨는데 이때 차변에요. 상품권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30장. 자, 만원짜리 30장이니까요. 공이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현금으로 구입을 해놨어요. 현금. 자, 이렇게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정말 생일이 됐던 이제 직원이 있으면은 그때는 상품권이 나가는 거죠. 대변 쪽으로. 그리고 차변에는 뭐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생일인데 우리 회사에서 아무래도 예사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자, 모르겠어요. 자, 나가볼게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날짜는 5월달 4일자. 자, 그렇게 하고, 출금 한 장 끊어주시면서 상품권에서 상품권 142번 들어가겠습니다. 땅땅땅. 금액은 3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됐죠? 출금을 한 장 끊어주셔도 좋고요. 다음 4번 되겠습니다. 만기 결제입니다. 상품 구입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됐어요. 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음하고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자금 관련 정보 F3번 눌러서 관리도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월달 10일자. 자, 이때요. 찾으신 그랬으니까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국민은행 통장 당좌예금입니다. 이거 확인 잘 해주셔야 되겠죠. 당좌예금이니까 당좌예금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땅땅땅 오셔갖고 13200 더하기 차변 쪽에다가는 어음을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도래돼서 그렇구나.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요. 차변 쪽으로 오셔야 되고, 자, 거래처가 어디냐? 태용수산이네. 태용수산이 우리였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용수산 상품 구입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정민 유통이 되겠죠. 정민 유통. 자, 멍 때리고 있다가 우리 회사가 어딘지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민 유통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지급보험에 대해서 자금 관리 하셔야 되겠는데 이 정민유통이라는 거래처 안 내시면요. F3번 안 됩니다. 혹시 넣더라도 다른 거래처 넣으셔도 F3번이 안 먹어요. 자,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지금은 만기 결제입니다. 결제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어음번호 이 부분을 두 번 톡톡 찍어 주셔야 됩니다. 어음번호 부분을 해서 어음번호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선택 됐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정민유통 1320만원. 당좌예금 1320만원. 그 다음입니다. 5번.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주유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래요. 날짜 확인해 볼게요. 5월 13일자. 그래서 5월 13일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승용차하고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 넣어줄게요. 금액은 얼마냐? 7만원. 결제는 253 카드죠. 카드 회사는 롯데카드 7만원 내겠습니다. 끝났어요.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하고 관련되는 거 있죠?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주유대금, 차량 유지비, 엔진오일을 비롯해 갖고 차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차량 유지비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통장 4번을 잘 보시면요. 입금 전표가 보이네요. 찾으신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정기예금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만기가 됐나 보죠. 찾으신 그랬으니까요. 날짜 5월 25일자 해갖고 대변 쪽으로 뺄게요. 대변 쪽으로 정기예금을 빼주겠습니다. 정기예금 5천. 그렇게 하고 발생된 이자 있어요. 이자 수익이 되겠다. 이자 수익 75만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얘네들 다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에 맡기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5천하고도 75만원 썼습니다. 지금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차변에 선납세금이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5월 25일자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좀 다소 아쉬워요. 문제가 쉽게 나와서 아쉽냐? 그게 아니고 지금 점점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다양한 문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예금의 거래처는요. KB 하나은행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겠고 금액은 5천. 대변 쪽에 901번 이자 수익 스페이스 지워주시겠고요. 금액 75만원. 차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되겠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해서 50750 더하기 오케이 됐어요. 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 소리는 이런 식으로 차 대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표 번호가 하나로 1번으로 딱 끝나게끔 하시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6문제가 일반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을 보시면은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대금 중 100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아요. 일단 복수거래로다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 1월달 11일자입니다. 유형은 보시다시피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요거 하실 때 좀 조심하실 게 세액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아니란 뜻이니까요. 11번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가 영세일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상단에 복수거래 눌러주셔서 품목이 2개니까요. 복수거래 눌러주시면서 넣어주셔야 되겠다. 골뱅이 통조림 100개 만원 1,000원. 그 다음에 연어 통조림 100개 2만 넣었죠? 확인 한번 해주셔요. 거래처 자 유선 식자재 자, 이 부분은 발급 전속 문제가 꼭 하나 정도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지나가신다는 거죠.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분계는 복잡스럽습니다. 보통 예금도 보이고 월말에 받기로 했다고 돼 있고 이럴 때는 3번입니다. 3번 자 해서 대변의 상품 매출 이후 차변에는 3번이죠.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금액 100만 원 쓰시고요. 다시금
차변 한 번 또 넣었어요. 나머지는 얼마를 받으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 맨 밑에 하단에 차익 발생한 거 보이시죠? 285만 원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다시금 오셔가지고 요 부분이죠.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으로 고쳐주시는 센스.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예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발급 전송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밑에 부가가치세 발행 및 내역 관리 이 부분에서 하시는 겁니다. 찍어주셔가지고요. 자, 1월달 11일, 1월달 11일 처음부터 끝까지 맞죠? 체크 한번 하시고 밑에 하단은 안 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지 말 것 그랬어요. 결제 내역 고려하지 말 것 그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상단에 전자발행 찍어주셔서 확인 됐죠? 발행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전송까지 날려주셔야 됩니다. 전송 해서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하셔야 되니까요. 전송까지도 매출조회 찍어서 발행 눌러주셔갖고 확실하게 전송 성공 떴어요. 자, 그렇다면은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잘 됐는지 가보십시다. 자,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서 전자 발행 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시면은 1번 끝난 것입니다. 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2번입니다. 이번에는 계산서 매출 나왔습니다. 자, 품목이 면세 품목이었나 보죠? 자, 연어입니다. 농축수임 해갖고 축산, 농축수산, 수산이죠. 연어면. 자, 면세 상품인 연어를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회사가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대요. 날짜 1월 20일자. 자, 유형 잘 골라주셔야 됩니다. 매출 빨간색이니까 매출 중에서도 면세로 오셔야 됩니다. 면세 찍어주시겠고요. 연어. 자, 수량 200kg, 200g. 자, 단가는 4,000원. 그래서 80만 원이고요. 면세니까 부가세는 면제돼서 없어요. 자, 거래처 코드 영민식품. 자, 전자가 되죠. 이럴 때는 1번 찍어주시면서 분계는 현금입니다. 1번 찍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1번, 13번 면세. 면세로 해갖고 상단에 빨간색 매출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엔 매입거래입니다. 자, 매입거래 나왔을 땐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매입 세금 계산서 잘 보이고는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요. 업무용 노트북 있네요. 업무용 노트북. 이게 만약에 사장님 집에서 자택에서 사용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불공이 되는 건데 여기 있던 업무용이기 때문에 13만 원 공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달 29일자가 되겠어요. 유형은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몇 번이다? 그렇죠. 51번.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는 51번 되겠습니다. 51번 찍어주시겠고요. 슬림형 노트북. 짜잔. 1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자, 거래처가 수빈전자. 자, 체크 1번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외상 미수금 떴다고 2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번으로 가주셔야 된다. 자, 노트북입니다. 비품이니까 212번 비품 되겠어요. 결제는 253번 해서 자, 외상은 나중에 준다는 소리인데 상품 아닌 것들 구입하고 돈을 아직 못 줬어요. 그럴 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4번 상품 꽁치 통조림을 개인 회사, 개인 소비자인 이현주에게 팔았어요. 신용카드로. 그렇고 나서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히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있었으니까요. 자, 오셔가지고 날짜는요. 2월 11일? 2월 11일 맞죠? 2월달 11일자에 유형 고르셔야 됩니다. 자, 매출했다 그랬고요. 매출이면 매출 쪽에서 골라보세요. 그것도 카드니까 몇 번?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카과. 자, 이때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네요. 하나카드. 됐죠? 품명. 상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꽁치 통조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카드였을 때는요. 요거 공급 대가로 쓰셔야 됩니다. 이 공급가액이죠? 자, 세금 합쳐진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하죠. 두 개 합쳐진 242,000원. 242,000원 내시면 알아서 나눠져요. 그렇게 하고 거래처 이연주 그렇게 하고 전자 아니고요. 지나가시면서 카드는 4번이에요.
여기가 4번인데 미리 자 여기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상품 팔고 카드였을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라고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2번으로 쓰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카드 회사로 거래처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4번 해주시는 게 자, 손을 덜 타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품명의 통조림도 인정한다 그러죠? 예, 상관없죠. 뭐 품명의 꽁치 통조림 썼는데 저는 상품이라고 썼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도 않아요. 자, 하도 문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 저도 지금 상품이라고 썼는데 왠지 찝찝하네요. 자, 상품도 되는데. 자, 5번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 거래 중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고, 역시나 기다렸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평탄화, 정지 작업이라고 그러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2월달 15일. 요거는요, 유형 잘 고르셔야 돼요. 매입 쪽에서도 세금 계산서만 보면 51번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54번 불공입니다. 왜 불공이냐? 이거 토지하고 관련된 자본적 지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토지는 면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에 딸린 애들 이런 거 작업하시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있었다고 해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정지, 평탄화 작업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분에 330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죠. 자, 거래처 쓰겠습니다. 거래처 승례.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겠고요. 분계는 외상이지만 3번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토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토지로 고쳐주셔야 돼요. 201번 토지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결제는 다음 달 지급하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3300 더하기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여기 토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 전자계산서 나왔습니다. 승수 출판사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다음 달에 지급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3월 22일자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매입하고서 계산서 나왔으니까요. 53번. 품명은 월간 어민사랑. 자, 수령이 1000권이고 단가가 3000. 해서 거래처는 승수 출판사 전자 1번 찍어주셔야 돼요. 분계는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이면 3번 찍었어요. 도서는 도서 구입,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셔도 되겠죠.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도서 인쇄비 결제는 253번 3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잘 됐어요.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라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1기 확정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셔서 지금은 4월 1일부터 확정이니까 6월 30. 자,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고 저장된 게 있대요. 확인하고 불러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회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전자신고 여기 10,000원 보이시죠? 10,000원 여기 지금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즘에는 다 전자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10,000원 세액공제 받았고요.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혹시 상단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감세가 마이너스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요거는 환급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환급 받으시기 때문에 넣으실 때 자, 어떻게 넣으신다? 사변 쪽에다가 자, 부가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조금 여기다 써야 맞을 것 같아요. 회계 처리 날짜는 6월 30일자에 6월 30일 날짜에 항상 여기 과세기간 종료인 6월 30일 날짜에 요 매출세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대변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변 쪽으로 빼서 13 밑에다 쓸게요. 칸이 부족해요. 142 910 이렇게 썼고요. 대변 쪽에는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14517 어떻게 하다 보니 매입세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차감세 부분이 있죠. 저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환급 받네. 여기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 금액이 여기다가 185070 이렇게 환급 받는다고 미수금 잡았어요. 그런데 금액을 더해 보시면은 뭔가 안 맞을 거예요. 여기 10,000원이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더해 보시면은 10,000원이 안 맞을 거예요. 그 10,000원은 바로 잡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자, 전자세액공제 받는 거 10,000원까지 확실하게 써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느냐.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6월 30일 일반 전표에다 하시는 거예요. 일반 전표 오셔갖고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이해수금 자, 넘한테 물건 팔고 받아놨던 거죠. 넘의 세금 255번 255번 이해수금 부가세 이해수금이 255번이에요. 13142-910 미쳤나봐요. 저교에다 썼어요. 자, 13142-910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입금 잡았는데 잘못 잡은 거예요. 차변이고요. 차변.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차변 넣으셔서 120번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의 거래처 코드 분명히 여기 입력하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미수금의 거래처 코드는 어디 가셔야 되느냐. 우리 회사하고 지금 보시면 우리 회사. 아까 회사 등록에 보셨을 때 여기 사업장 세무서 코드가 220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20번. 자, 역삼이라고 하는 역삼 세무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385070. 이 문제 좀 어려웠다고 하실 수 있었겠네요. 하고 부가세. 자, 대급금 135번이잖아요. 해서 14517-980 넣으시고요. 나머지 잡이익까지 해서 마무리. 잡이익까지 해서 마무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 일수금, 잡이익 해서 거래처 체크 꼭 하셔야 된다. 자, 맞나요?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 해서 서로 상계 처리하고도 자, 1385070원 돌려받아야 됩니다. 미수금. 나머지는 잡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끝났고요. 이제 데이터 체크 한번 돌려요. 이 데이터 체크는 누가 돌리라고 해서 돌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잘 됐는지 꼭 체크해 주시는 습관. 자,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요. 일단은 유가증권 평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이요.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800만 원짜리가 8,900 간다. 즉 100만 원만큼이 업됐습니다.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5,000에서 5,800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만큼이 또 업됐습니다. 하나의 거래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해서 금액 넣어주시겠고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해서 이익 생겼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다. 일반 전표죠. 자, 12월 31일자에 차변에 107번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앞에 거는 100만원, 뒤에 거는 800만원, 토탈 900만큼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해가지고 이익 생겼다. 평가이익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직 처분까지는 안 가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결산, 자동 결산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이 다음과 같아요. 자, 요거 있죠. 요거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임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5천만 원. 1년 이상 근속하면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요 문제는 여기 지금 합계잔액 수산표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12월 31일 찍어가지고 퇴직금 추계액 한번 가서 볼게요.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1,400만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 있네요. 자, 그런 상태면은 현재 5,000에서 1,400 뺀 나머지 금액 3,600만큼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3,600만 원만 보충을 하셔야 된다. 이 문제 많이 틀렸겠는데요. 안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보셔가지고 3,6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충을 하셔야지. 지금 퇴직금 추계라는 것은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퇴직금 전부 다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 넣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원하고 직원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칸이 나눠져 있지 않고요.
방금 보셨던 1,400이 임원하고 직원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3,600 바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 자,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빵 하고 눌러주셔서 일반 전표 가서 보시면은 자료가 잘 나왔어요. 11, 31일.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상단의 수동, 여기는 결산 분계 이렇게만 뜯고 끝내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12월 달 찍고 이거 해야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추가,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 기능모음 쪽에 이거는 회계 1급이죠. 그러면 여기서 누를 게 아니죠. 손익계산서 와서 당기순이익 확인만 하시고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매듭이 지금 결산 매듭이 확실하게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확인해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잉여금 쪽에 오셔서 여기는 얘든 아니우든 둘 중에 눌러주셔서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같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 이거 눌러주시면 확실하게 결산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건 점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앞에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입력까지만. 전표 추가까지 저는 눌렀어요. 그래서 가서 조회했을 때 이렇게 손익 대체 분계까지 뜨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 하나 있고요. 여기 자동 있고요. 결산 분계. 나머지는 이렇게 잉여금 분계까지 만들어지면 끝납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그렇죠. 3,600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3,600으로 이렇게 해서 자, 합계전 일산표 조회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이죠. 항상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리가 5천만 원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조회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장 오셔서 자, 메인 매출장 오셔가지고 2021년도 2기 예정 2021년도 2기 예정 7월부터 9월 0701 0930 해서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발생한 매출이니까 매출 신용카드면 17번 찍으셔가지고 건수는 한 건 자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거면은 지금 현재는 한 건이에요. 한 건. 그쵸? 네 건은 지금 누계잖아요. 누계. 여기는 한 건. 그 중에 8월 10일 건 한 건이고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88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신고서 오셔서 그 중에서도 날짜요. 10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분은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은 3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엉뚱하게 300만 원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급 가액이고 이게 세금입니다.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